자다가 잘 깨신다면 락티움이나 감테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자기 전까지가 오래 걸린다 하시면 미강주정 추출물이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영양 결핍이 바로 영유아 청소년의 철 결핍이에요. 철분이 부족하면 피로, 허약, 성장 장애, 면역 저하를 유발합니다. 단기간에 살이 빠지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에 모두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영양제가 있고요. 잠을 잘 자게 도와준다는 영양제,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춰준다는 영양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영양제로 건강기능식품이 나오는데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잠을 잔 뒤에도 개운하게 일어나지 못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자다가 잘 깨신다면 락티움이나 감테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자기 전까지가 오래 걸린다 하시면 미강주정 추출물이 좋습니다. 수면 영양제는 보통 보름 안에 개선의 기미가 없다면 영양제의 종류를 바꿔보시던가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약국에서 처방 없이 일반 약품으로 구입 가능한 약이 있습니다. 레돌민이란 제품인데요. 호프, 발레리안, 길초분 등을 배합해서 수면 유도, 수면을 유지, 수면 시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효능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자기 1시간 전에 한 알에서 한 알 반을 먹습니다. 습관성 없는 생약 성분이라 잠을 잘 깨고 잠들지 못한다면 권해드리지만 단 영양제라 생각하고 매일 드시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운 다음에 잠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거나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거나 수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여성들은 질유산균에 관심이 많은데요. 질유산균의 원리는 배변 시 항문을 통해서 나온 유익균이 질로 이동해서 정착해서 질의 정상 세균총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턱대고 질유산균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질염으로 장기간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이미 질 속 정상 세균총이 변화되었다면 과도한 유해균이 늘어난 상태라서 오히려 유해균 증식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질염이 어느 정도 나아지고 세균총이 회복되고 반복적인 질염이 발생할 때 그럴 때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질유산균을 복용하더라도 일반 유산균을 따로 섭취하는 게 더 좋아요. 질유산균은 질 내 유익균 증식을 시켜서 질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장내 유익균은 또 균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균주가 다르기 때문에 질유산균만 복용한다고 장 건강까지 챙기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질유산균은 자기 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일반 유산균은 오전 식전에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도 영양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솔직한 제 생각은요. 아이들은 영양제의 섭취보다는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밥을 잘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꼭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굳이 먹이고 싶다면 철분, 아연, 비타민 D, 유산균의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영양 결핍이 바로 영유아 청소년의 철 결핍이에요. 철분이 부족하면 피로, 허약, 성장 장애, 면역 저하를 유발합니다. 약국용 일반 의약품은 18mg 이상 들어있는 철분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은 3.6mg 이상만 들어있어도 철분이 들어있다고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약국용 철분 제품을 권장드립니다. 아연은 체내 효소의 구성 성분이자 DNA, RNA 등 합성에도 관여하고요. 면역 발달에도 관여하고 식욕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아연을 드시라고 추천하는데요. 최근에 영양제 여기저기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연이. 그래서 이 영양제, 저 영양제 먹다 보면 아연이 과량 복용할 수가 있어요. 과량 복용 시 구토,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어른은 최대 50mg, 아이들은 최대 33mg까지 허용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골격 형성과 세포 분화에 도움이 되고요. 면역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400에서 1000IU를 추천하는데요. 유산균은 유산균의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 원활, 장 건강, 면역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최근에 다양한 다이어트 보조제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다이어트 약이나 다이어트 영양제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체지방을 감소하는 유산균, 가르시니아, 발효율피 종류 정말 많죠. 각종 다이어트 전문 병원도 많아서 다이어트 약까지 처방이 되고 있어요. 해열 진통제 성분, 나베약이라 부르는 펜타민류,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요. 보면 펜터민이라는 거는 이제 식욕을 억제하고 입맛이 없게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열 진통제, 열이 나게 함으로써 또 우리 약간 기아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몸을. 그 성분도 있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약간 몸을 약간 기아 상태로 만드는 거라고 보면 돼요. 단기간에 살이 빠지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약국으로 다시 오시더라고요. 사실 살을 뺀다는 건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에 모두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꾸준하게 하지 않을 거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살을 뺀다기보다는 건강한 습관을 들이고자 하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광고를 보면은 다 먹고 싶거든요. 보면 다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남한테 좋은 게 나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몸에 정말 필요한 거 몇 가지 골라서 드시면 되고요. 제가 말했던 기본 3종이 있습니다. 그 기본 3종 드시고 불편할 때 관절이 불편하면 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아니면 MSM 이런 식으로 드시는 거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지 않고요. 여러분이 직접 먹어보시면서 효과를 체험하신다면 그 영양제가 여러분한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드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는데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영양제를 드시면서 보충하시면 좋고요. 그 영양제를 고를 때 영양제 특강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